드디어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일까요? 벌써일까요? 기분 탓인지 공기는 한층 차가워진 것 같고요. 거리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되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연말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12월 2일 월요일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호기심, 모든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010으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011, 016, 017 이렇게 다양한 번호가 사용이 됐어요. 통신사별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는데 통신사들은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번호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SK통신사는 011, 젊음과 신뢰의 상징을 홍보했었고요. 디지털 011, 스피드 011 등 광고를 통해서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번호, 그러니까 앞에 붙는 01모, 01X 이런 것들은 통신사가 아닌 국가가 소유한 자원이에요. 통신사가 잠깐 빌려 쓰는 거라 브랜드화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011은 프리미엄 번호로 여겨졌죠.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는 이미지를 보고 통신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3G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인 2003년 통신사마다 다르게 설정된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간의 공정한 경쟁,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01X 번호 중에 유일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번호가 010이었고요. 010만으로 1억 개 이상의 번호를 수용할 수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통합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2G에서 3G로 전환하는 사용자 혹은 신규 개통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앞자리 변경을 유도했었는데 3G 서비스가 실제로 대중화된 2010년 초기에만 해도 01X 번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G와 5G까지 상용화되고 2G 서비스가 종료되기 시작했을 때도 010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한 번호를 갑자기 바꾸라는 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2G 이동통신망 사업이 완전히 막을 내리면서 01X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한이 생겼고요. 이제 대부분 010 사용자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010 전화번호 고갈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010 번호 사용자가 2032년쯤에 최대치를 찍은 후에 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런데도 영향을 미치네요. 자, 오늘의 톡톡 호기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문화 소식들 고영서 리포터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 청년과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자연을 사랑하는 청년 정원 문화단체 그린 컬처리스트 신정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 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을 맞아서 저희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이어리 나눔 이벤트인데요. 내년 다이어리가 필요하신 분들 저요라고 말머리 달아서 샵 284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할 테고요. 발송은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할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자기 대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와, 대박 같은 추임새나 할 수 있다,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격려, 그리고 왜 그랬을까, 날 안 되나 보다와 같은 자책하는 말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을 듣는 이도 대답해주는 이도 없어서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억을 돕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기억을 상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면 유익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자기 비하나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인 이것은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이것을 자주 내뱉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이것,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1번 혼잣말, 2번 군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다이닝에서 코스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살롱에서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헤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울산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영서 리포터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주부터 울산에는 대규모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유에코 전시장에서 2024 아트페어 울산이 열리는데요. 이곳에는 전국 40여 개 부스와 총 2,500점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 정말 다양한 미술 작품을 그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울산을 대표하는 미술축제로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미술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갤러리 부스와 별도로 특별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예, 특별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개그맨 임혁필, 잼의 조진수 등 연예인 출신 작가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회화부터 팝아트, 업사이클링, 조형 작품 등 규모가 큰 만큼 장르 또한 다양합니다. 혹시 영서 씨는 잼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잼의 조신수는 사실은 저만 해도 좀 그보다 더 윗세대 맞아요. 연예인이시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라 이분의 작품도 지금 오는 거군요. 네,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배우이자 아트 디렉터인 이광기가 진행하는 이광기 경매쇼도 12월 5일 오후 6시 그리고 7일 오후 3시에 개최됩니다. 미술시장과 그림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트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트 경매라고 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아트 경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기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네. 이외에도 담지 못한 공연 소식, 작품 공간 많으니까요. 2024 아트페어 울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주 개관한 울산 성안동의 태화 복합 문화공간의 전시 소식도 있는데요. 주세페 비탈레, 레가미 인 울산 만디 개관 초대기획 전시로 일정은 25년 2월 23일까지 넉넉하게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주세페 비탈레 레가미 인 울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주세페 비탈레가 작가님 이름인 거죠? 네,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이자 예술 교육 전문가인데요. 특히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라고 해서 조금 아이들의 주도성이나 창의성, 상호작용의 교육 맥락을 두는 교육법이에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교육자고요. 서울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한 이 핫한 전시가 울산으로 온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전시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즐길 만한 체험 공간도 자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세페 비탈레 작가님의 다양한 일러스트 원화와 회화,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을 위해서 제작한 신작까지 최초 공개로 전시했다고 하니까요. 풍성한 작품 세계로 얼른 놀러 가시죠. 네, 태화 복합 문화공간 만디에서의 전시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하멀홀에서 12월 12일 목요일 저녁 19시고요. 이선숙의 소리 인생 4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 사실 이선숙 선생 하면 울산에서는 웬만큼 소리하시는 분이라면 네. 다 아실 텐데요. 한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긴 시간 이어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언급하신 대로. 40주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울산 최고 명창이라고 설명드리면 아주 설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특히 이선숙 소리꾼이 이번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어떻게요? 소리 인생에서 만난 울산 출신의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만드는 무대인데요. 젊은 제자 소리들과 추임새 소리, 또 흥겨운 소리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공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저 판소리죠. 흥보가와 춘향가의 대목들로 판소리 5마당 중 2마당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이어 경기 민요, 남도 민요 등 각 지역의 민요의 특징을 살려서 멋을 전하고 창작호까지 아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장르도 다채롭게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우리 소리라는 게 물론 소리만
매년 보는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정년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새롭게 각광받는 그런 느낌일 텐데 이 공연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듣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월 6일 금요일 19시 30분 공연 호두까기 인형 공연입니다. 예. 이게 연극일까요? 아니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인데요. 오. 영상과 내레이션까지 더해서 관객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연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그 배경이 겨울철인 거잖아요. 네. 연말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의 배경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속 동화나라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한편의 음악극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명작의 빈틈없는 스토리텔링, 호두까기 인형과 따뜻한 겨울 시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끝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개그 콘서트 방청 정보인데요. 네. 우리 국민이라면 개그 콘서트를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일요일 밤마다 웃음을 책임지는 개그 콘서트가 12월 18일 수요일 KBS 울산홀에서 공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게 전국 순회를 하나 봐요. 맞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잠시 막을 내리고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기념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전국 투어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시작을 바로 울산에서 진행합니다. 네. TV에서만 진행되는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번 공연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화강 힐링과 올인원 라이프의 품격.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남구의 리버뷰 아파트. 5억 원 후반대부터 파격적인 분양가로 선점하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 빌리브 리버런트. 절찬리 분양 중. 052-258-1000. 신세계건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제 동생은 1급 발달장애인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 하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 동생처럼 일상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와 달리 일터에 출근해서 업무가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결국 빛을 내는 사람, 슬로우 스타터.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97.5 자, 다이어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MBC 다이어리 필요하다 하는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선정해서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자기 대화 이것
듣는 이도 대답해주는 이도 없어서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억을 돕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기억을 상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이래요.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면 유익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자기 비하나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인 이것은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이것을 자주 내뱉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이것,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혼잣말, 2번 군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뭐 별일 없고 이따보다 하지 뭐 궁금하다면 썰 풀어볼게 깊이 네, 울산 청년들과 나누는 유쾌한 수다. 요즘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린 컬처리스트 신정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무려 3주째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30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지와 열정을 뽐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네. 지난주에 혹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울산에서 청년 정원 문화단체를 꾸려가고 계시는 그린 컬처리스트 신정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대표님의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에 네,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울산에서 하고 계신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 원데이 클래스 반응이 엄청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팀을 이끌어갈 인원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데이 클래스가 또 무료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무료였어요. 그러니까요. 울산에 머물면서 순수하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팀원도 당연히 필요하고 좀 자본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이런 문화단체분들께 연락도 많이 드려보고 네. 찾아가기도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울산에서 지금 현재 뭐 독립영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하다 보니 그쪽으로 조금 재능이 있는데 혹시 이런 친구랑도 한번 이야기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여 가까이를 1년 동안요? 팀원을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예. 참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바로 옆에 제일 가까이 지금은 와이프죠. 네, 와이프가 가장 든든한 팀원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줘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최초에 꾸려진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최초에는 저희가 4명으로 시작했었어요. 4명. 네. 그럼 분야는요? 분야는 저는 이제 조금 식물 쪽을 맡고요. 네. 네, 저희 와이프는 이제 꽃 쪽을 맡고 다른 두 분은 연출과 기획 그리고 이제 홍보 마케팅 이 부분까지.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홍보 마케팅까지 이렇게 4명이서 네. 꾸려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확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SNS를 올리면 조회수가 3인데 그중 2개가 접니다. 뭐 처참하죠. 네. 처참해서 이걸 도대체 초기에는 다 그래요. 그죠? 네. 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뭐 유료 광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네. 대학교, 고등학교 근처 그리고 청년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스터도 붙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를 담은 리플렛을 포스터를 배부를 했더니 한 2달 정도 뒤에는 반응이 좀 와서
네. 저는 지금 좀 놀라는 게 네.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청년들을 좀 꽤 다양한 분야에서 모셨는데요. 네. 전 항상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하면 제가 그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뭐 SNS나 여러 가지 뭐 구글링을 했거나 네네. 이런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현수막 보고요. 포스터 보고요. 네네네. 이런 답변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걸로 좀 더 홍보를 하신 더 힘을 많이 받으신 상황인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SNS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 부탁해서 상가 유리에 몇 시간만 좀 붙이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2달 정도를 홍보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저희 활동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저기서 뭐 무료로 꽃 준대 이런 식으로 찾아오셨다가 저희가 또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푹 빠지시거든요. 아날로그의 힘이. 맞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요. 네. 대표님이 가장 첫 시간에 나오셔서 울산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 정원 문화 만드는데 꽤 괜찮은 조건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산업단지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혀 뭐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사실은 저 주변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산업단지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울산의 천혜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저를 사무실에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계속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혹은 수출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울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 혹은 좀 흔히 말해서 이제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가지고 그리고 같은 분야의 선배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지지해 주시는 팀원분들과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이 청년분들 보면서 이건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속 열심히 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정원 문화단체를 꾸려가는 일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가 되셨어요?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달았고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한 5%도 못 간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다들 저희 단체를 떠올리시면 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꾸 제 얼굴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덩치 큰 아저씨가 꽃 설명하는 것밖에 기억을 안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5%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늘 저희가 어떤 분야의 청년을 모시든 똑같이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쩌면 좀 속물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이 되는 일일까?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사는데 이 업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단체를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문화단체라는 이름으로 만들 때 그 부분부터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걸로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고개 숙이지 않도록 이것부터 해결을 좀 하자. 돼요? 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을 사실 첫 2년 동안은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이고 살다가 3년 차 됐을 때 드디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년간 뿌렸던 씨앗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희에게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활동부터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조금 따로 저희가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료 클래스를 들으신 분이 우리는 돈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이거 해봐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활동 중에 보여드리는 연출을 보시고 우리 공간을 그렇게 좀 예쁘게 연출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울산의 이야기를 담거나 어떤 조금 상징성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부러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 연출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공간일까요? 주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요? 보통 이제 카페가 제일 많은데요. 카페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주문을 하는 공간과 입구에 꽃과 식물로 한눈에 딱 봤을 때 정말 들어가고 싶다 혹은 사진 찍고 싶다 하는 느낌이 남도록 이것도 네.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에 가까운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선을 사로잡는데 다가갔더니 이야기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또 울산과도 좀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좀 상징물도 같이 넣어서 조금 이제 더 기억하기 좋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일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문과 클래스와 연출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쌓여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봄까지는 네. 그렇게 계속 이제 일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와,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팀원이 몇 분이세요? 4분으로 시작하셨고 네. 현재는 저희가 9명까지 늘었는데 네. 지금 다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또 친구들이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돼서 또 다른 문화 쪽의 일로 나아간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정이 있다 보니 또 벌이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떠난 친구도 있는데 다행인 건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울산에서 지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친구들인데 여전히 울산에서 또 지내고 있다는 점은 진짜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울산으로 청년을 불러 모으는 일에도 일조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지금 네. 팀원들이 그럼 원래 울산 분이 많으세요? 저희가 9명일 때는 5분이 울산 분이었고 예. 2분이 이제 경주 분이었고 인근에. 또 다른 2분은 이제 서울 분이셨어요. 예, 서울에서도 오셔서 그런 네. 경험을 만들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 정원 문화에 대해서 일을 한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 울산에서 와서 해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 라는 게 큰 용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뭔가 문화활동 혹은 예술 이런 계통을 한다 그러면 서울 아니면 뉴욕, 런던 이런 데 가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자연환경이 주어진 곳이 잘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도 그렇게 관심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뿐이지 그 환경을 찾아서 또다시 떠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울산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근처에 있다. 공간이었죠. 네. 그런데요, 잡지에서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의 아주 유명한 호텔의 결혼식에 생화로만 장식하는 그런 플로리스트가 인터뷰에 실린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분도 해외에서 배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죠. 막연히 플로리스트로 잘 나가려면 외국에서 배우고 오셔야 되는구나 네. 하는 생각이었는데 또 그게 아닌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뭐 파리라던가 뉴욕, 런던 같은 데서 꽃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그곳도 꽃 경매장에서 이제 채취된 꽃을 포장돼서 파는 거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꽃들이 자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변하고 이 과정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계절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식물과 늘 함께하는 업을 가지신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식물들은 어디서 구하세요? 식물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서울이나 뭐 부산에서 경매장에서 들어오는 식물도 구하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저도 저만의 그런 식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씨앗도 뭐 파종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작은 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작은 정원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원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비닐하우스에다가 네, 제가 하고 싶은 나무 심어서 네.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화분에 담아서 뭐 판매도 하고 뭐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유튜브 콘텐츠나 동영상 콘텐츠에서 네. 온오프라인을 같이 겨냥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네, 대표님도 맞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혹시 온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이 큰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요? 온라인만 단독으로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가격 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고객 경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소들이
이제 모니터에서 느낄 수 없는 뭐 향기라든가 입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갑이 알아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특정 장소에 가면 멈추질 못하거든요. 돈 써서 풀린다는 곳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의 힘을 그래서 믿고 오프라인의 있습니다. 힘도 역시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신정훈 대표님의 그 매장은 네.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울산 남구 옥동에 오. 네, 아주 작고 귀엽게 있습니다. 작고 귀엽게 네.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있고 네.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도 있는데 주소를 나중에 살짝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네네. 좀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좀 말씀을 우리 청취자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셔서 네. 울산이 가진 자연 환경의 힘을 소재로 여러 청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업을 해나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나 울산에서 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지금 수능도 딱 끝난 시점이어서 그쵸. 그런 분들 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청년들에게 혹시 선배로서 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마침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또 강의를 하나 진짜요? 하고 왔는데 예. 그 친구들이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좀 막연해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꿈이 좀 많이 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많이 보여주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중심 상권에 가서 조금 많이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는지 과정을 보면서 내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막 끌어오릅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는 좀 현장에 많이 가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막연히 생각만 하면 100% 작심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꼈던 거 꼭 종이에 한번 써서 네, 남겨두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스마트폰 앞면에다가 한번 하루만이라도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켤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좀 며칠 보다 보면 막연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진다거나 내가 이걸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네, 울산시에서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라든가 생각이 있을 때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들이 또 청년 있어요. 지원 사업들. 네, 맞습니다. 그럼 청년 지원 사업에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사실 보통 반대로 많이 하세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뭐 얼마 준다더라. 그래서 해봐야겠다라고 막 글을 쓰시는데 그러면 절대 글 안 써집니다. 합격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네. 느낀 것들을 네, 그 느낀 거를 내가 막 그 서류에 쏟아내듯이 쓰면은 네. 그 열기를 또 알아봐 주시는 거군요. 느끼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도 올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또 금전적 혜택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조금 꿈과 목표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현장 중심이고 네. 아날로그고 네. 직접 발로 뛰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가지는 그 또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죠. 온라인과 챗GPT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AI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워낙에 정보화 시대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 뭔가를 찾는 청년하고는 정반대의 느낌이거든요. 혹시 대표님은 어려서부터도 이런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반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미디어 노출에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발로 뛰는 현장 중심으로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뉴스의 영향도 큽니다. 예. 뉴스를 보다 보면 뭐 팩트 체크, 뭐 발로 뛰는 기사, 뭐 아니면 한 번 더 가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보는
이런 다양한 정보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생각에서 현장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시작을 본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더 진실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에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란 말이죠. 네.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올해 계획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네. 세우겠어라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울산에서 정원 문화단체를 꾸려가고 계시는 그린컬처리스트 신정훈 대표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더보기란에 신정훈 대표의 업체 주소 그리고 온라인 주소도 함께 남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저마다의 연금력. 점수는 달라도 높이는 비결은 삼성 코덱스 ETF. 22년 연속 국내 ETF 1위. 코덱스로 투자하는 당신의 연금력. 삼성자산운용. 데이터 가이드 2002년부터 23년 말 기준 ETF 연간 거래량 및 순자산 국내 1위.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및 집합 투자 규약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 어디 없나? 확신의 55 플러스. 농협은행 있잖아요. 저 변우석처럼 든든하고 세심하니까. 평생 믿을 수 있는 농협은행 퇴직연금. 55세 이후 인생의 확신을 플러스. NH 농협은행.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원금 손실 유의,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혼잣말이었습니다. 혼잣말을 듣는 대상은 오로지 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만 듣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부쩍 혼잣말이 늘었거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혼잣말이 툭 튀어나온다면 우울하거나 외롭다는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은 분들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다이어리 신청은 이번 주 내내 받을 예정입니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필요한 이유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당첨자 선정하겠습니다. 최종 당첨자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발표할게요.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12월 첫째 월요일이니까요. 디바의 12월의 드라마로 선곡을 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